자, 여러분들 이제 두 번째 과목 분석화학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1번부터죠? 21번 분석화학. 자, 먼저 21번 분석화학을 보면은 자, 중크롬산 적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중크롬산이라고 하는 건 Cr2 O7E-를 중크롬산 이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크롬이라고 하는 게 자, 이거 여러분 계산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자, 14죠. 산소가 마이너스 2예요. 산화수가. 자, 그러면은 요 크롬은 얼마냐? 자, 이건 여러분들 산화수 한번 계산해 보십시다. 그러면은 산소가 마이너스 2인데 곱하기 7개 있죠. 자, 거기다 크롬이 얼마인지 몰라요. 근데 곱하기 2 하니까 전체가 마이너스 2가 나왔대요. 그래서 여러분 계산을 해 보시면은 자, 마이너스 14 넘기면 12. 그렇죠? 12. 그러면 크롬 6이죠. 그래서 중크롬산 이온에서 크롬은 플러스 6가를 갖는 굉장히 전자를 많이 잃은 상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뭘 한다? 이걸 가지고 산화환원에 여러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크롬은 뭐가 된다? 결과적으로 환원이 돼서 Cr3 플러스로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걸 좀 알아두세요. 요게 이렇게 가는구나. 일단 요것만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 주세요. 그리고 요 크롬산 이온은 뭐냐? 자, 이건 색깔이 기본 주황색이에요. 주황색. 근데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 색깔이 주황색에서 초록색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전자를 받는데 전자를 받아서 환원이 되면은 주황색에서 초록색으로 바뀌어요. 자, 그럼 봅시다. 1번 중크롬산 이온이 분석에 응용될 때 초록색의 크롬 이온으로 환원된다. 자, 그래서 요거는 자, 여러분들 요게 요걸로 될 때 전자를 받아서 환원이 됩니다. 그래서 Cr2 O7E-가 자, 전자를 받죠. 그 전자를 받아 가지고 자, ECr 3 플러스로 이렇게 환원되는 형태로 갈 거예요.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중크롬산 적정은 일반적으로 염기성 용액에서 이루어진다. 자, 알아두세요.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산성 용액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물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산성 용액에서 이루어진다. 자, 꼭 기억해 주세요. 산성용에서 이루어집니다. 중크롬산 용액은 안정하다. 그래서 이 중크롬산은 여러분 1차 표준 용액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안정하기 때문에. 자, 그럼 C하급 중크롬산은 순수하면 표준 용액을 만들 수 있다. 자,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정답은 2번. 자, 어디서 이루어진다? 산성용액에서 이루어진다. 자, 꼭 기억합시다. 두 번째, 0.02몰의 자, Na2SO4랑 0.01몰의 KBr이 자, KBr의 용액의 이온 세기는 얼마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Na2 SO4 자, 요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KBr 있어요. 자, 요거는 여러분 이온화 되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ENA 플러스랑 SO4E-가 됩니다. 지금 22번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봤을 때 이게 0.02몰 농도래요. 그럼 요거는 0.04몰 농도 나오고요. 요거는 0.02몰 농도가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0.0 KBr. KBr은 자, K 플러스랑 그 다음에 Br 마이너스 이온화 되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 0.01몰이 돼요. 그럼 요것도 0.01몰이 되고 0.01몰이 될 겁니다. 그럼 요거 다 여러분들이 합치면 되는데요. 어떻게 한다? 그렇죠. 농도랑 요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요 0.2 요것도 중요하고 요거 그럼 어떻게 한다? 0.04 곱하기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합니다. 0.0이죠. 0.02 곱하기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합니다. 자, 0.01 곱하기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합니다. 0.01 곱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합니다. 이걸 다 더해서 얼마를 곱하냐? 자, 2분의 1을 곱하면은 요게 여러분들 우리가 말하는 이온 세기예요. 이온 세기. 그래서 자, 전하량을 제곱하고 그 앞에 농도를 계산해 가지고 여러분 이온 세기를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계산하시면 여러분들 나올 거예요. 값이 0.070으로 나올 겁니다. 정답은 4번이 돼요. 자, 아시겠죠? 자, 2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 자, 23번은 자, 문제를 보니까 이런 거네. 약산을 강용기로 적정할 때 약산을 강용기로 적정할 때 이런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냐 이렇게 썼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중화 적정 반응에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산염기 적정하면 이렇게 해서 그냥 쑥 하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어떤 거는 올라가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강산을 강용기로 적정하는구나. 그렇죠? 그러면 약산을 약용기로 적정하는구나. 자, 그래서 pH 곡선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약산을 지금 뭐로 적정하고 있죠? 그렇죠. 약산을 강연기로 적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약산을 강연기로 적정하면은 자 봅시다.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갈 거예요. 지금 제가 그리는 이 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약산을 강연기로 적정하는 겁니다. 높은 농도의 약산 적정 시 당량점 근처에서 pH의 변화폭이 크다. 여기서 pH의 변화폭이 크다는 소리예요. 예. 자, 약산을 강연기로 적정할 때 당량점에서 pH는 7보다 크다. 그래서 여기 약산을 강연기로 적정하면 당량점에서 pH가 여러분들 7보다 커요. 그래서 이제 요 중간이 한 7 되는데 자, 더 큰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약산의 해리 상수가 클 경우 당량점 근처에서 pH 변화폭이 크다. 약산의 해리 상수가 크다는 말은 그게 약산이 그만큼 이온화 잘 되니까 약산이 약간 어떻게 된다? 아래로 내려가게 돼요. 해리 상수가 크다는 말은.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요. 그러니까 약산이 해리 상수가 크단 말은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럼 보세요. 요 수직축이 길어진다는 소리는 그만큼 변화폭이 크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약산의 해리 상수가 작을 경우 반응 완결도가 높다. 약산의 해리 상수가 작을 경우는 요 위로 올라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간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근데 알아두세요. 약산이 약하면 약할수록 여러분들 산염기 중화 반응에서도 완벽하게 반응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반응 완결도가 좀 떨어져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강산과 강연기가 제일 좋은데 자, 안 되면 약산이라도 그 중에서 조금 더 강한 거를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래서 23번에는 정답이 4번이 돼요. 자, 2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 자, 24번에 보니까 여러분들 뭐 그래프 나와서 포타슘 타타레이트라는 포타슘 타타레이트. 자, 포타슘이란 말부터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포타슘 타타레이트인데 타타레이트. 포타슘이 뭐냐? 칼륨 이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타타레이트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COOH가 있고요. 그다음에 OH가 있고 COH가 있고 뭐 COO 마이너스인데 요게 타르타르산이라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혼합되어 있는 어떤 이온 결합 물질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다른 것보다는 K 플러스를 가지고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K 플러스가 있으면서 실제로는 반응을 한다. 요게 그러면 여러분 이온 물질이니까 이게 이온화 됩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우리 포타슘 타타레이트의 용해도 농도인데 첨가물에 따라서 자 변합니다. 그럼 보세요. 자, 이게 이 용해도가 이거 결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K 그냥 이 타타레이트 요걸 갖다가 TAR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이렇게 돼요. 이건 좀 지우고. 자, 요 이온 결정 물질이 이렇게 K 플러스랑 그다음에 타르 이렇게 해서 이온화 된대요. 그럼 얼마만큼 이게 이온화 잘 되느냐인데 어떤 거는 영향이 전혀 없어요. 자, 영향이 전혀 없는 거는 여러분들 첨가물의 농도에도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Y축이 용해도인데 용해도의 변화가 거의 없어요. 아무리 첨가해도 이런 거는 이온이 아닌 걸 넣어줬을 때 이온이 아닌 걸 넣어줬을 때인데 대표적으로 뭐냐? 자, 이런 걸 여러분들 포도당 같은 이온이 아닌 물질을 넣어주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포도당을 영어로 글루코스라 그래요. 그래서 글루코스를 넣어주면 영향을 안 준다. 자,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만약에 칼륨이 들어있는 이온 물질을 넣잖아요. 그러면은 이 반응이 르샤틀리 원리에서 칼륨이 많아지니까 역반으로 할 거예요. 역반으로 한단 말은 용해도가 어떻게 된다?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용해도가 감소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요거는 칼륨이 들어있는 물질이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용해도 감소하는 건 칼륨이 들어있는 물질이다. 그럼 칼륨이 뭐 있죠? KCl이 있어요. 요걸 넣어주면은 용해도가 감소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온을 넣어주면요. 이온을 넣어주면 여러분들 비활성 이온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온을 넣어주면 이 주위에 쓸데없는 그 반대되는 이온들이 막 붙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두 개의 인력을 약화시켜 가지고 더 이온화가 잘 되게끔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런 비활성 이온을 집어넣었을 때는 자, 이온에 대한 이 주위 두께 이걸 이온 대기층이라고 하는데 이온 대기층을 좀 더 두껍게 만들어서 얘네들의 실제적인 인력을 약화시켜요. 그러면서 얘네가 이온화가 잘 됩니다. 그래서 여기랑 관련 없는 이온을 집어넣어 주면 돼요. 그래서 그 불활성 염 효과에 의해서 들어가는 거는 여러분들 A가 되는데 이온화가 용해도가 증가하죠. 요게 NaCl 같은 걸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불활성 염 효과에는 이온화의 증가. 자, 요거는 르샤틀리 원리. 그다음에 요거는 글루코스라 해서 이제 영향을 안 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걸 넣어주면 결국 이온 세기가 증가하고요. 이온 세기가 증가하면은 활동도가 떨어져요. 활동도가 떨어진다는 활동도 개수가 1보다 작아지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4번에는 1번이다.
자, 25번을 보겠습니다. 자, 25번은 PB2 플러스래요. 그래서 PB2 플러스. 자, EDTA래요. EDTA. 요게 형성상수인데 만나가지고 여러분 PB, ED, TA에 자, 2 플러스가 만들어진 요거에 대한 평형상수가 형성상수입니다. 근데 여러분 알아두세요. EDTA가 사실 반응이 하는 게 아니라 EDTA가 안에 들어가면은 수소이온이 다 떨어진 형태가 있어요. EDTA에서 수소이온이 다 떨어진 형태인 이 형태가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자, 형성상수에는 EDTA 안에서 요게 여러분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EDTA 안에 Y4- 즉 수소이온이 다 떨어진 상태를 가지고 여러분들 여기다가 원래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거 합치면 2-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반응하는 걸 가지고 하는데 자, 여기서는 여러분 이렇게 나왔어요. 요걸 형성상수라고 해요. 요거에 대한 평형상수. 근데 이거를 요거 대신에 이거는 수소이온이 다 떨어진 물질이라고 그랬죠. 수소이온이 붙어있거나 떨어진 걸 다 합친 EDTA라고 하는 걸 그냥 통으로 써주고 싶다. 자, 그때 쓰는 게 조건 형성상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건 형성상수를 의미하는 거고요. 자, 이 EDTA를 그냥 그대로 써주고 싶을 때 조건 형성상수라는 말을 씁니다. 조건 형성상수. 이 조건 형성상수는 이 형성상수에다가 분율을 써주면 돼요. 그래서 Y4-의 분율을 곱해주면 이게 조건 형성상수로 여러분들이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자, 형성상수 1.0 곱하기 10에 여러분들 18승이래요. 그렇죠? 그래서 1.0 곱하기 10에 18제곱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에 조건 형성상수가 얼마냐? 0.3이라고 지금 나왔어요. 그래서 곱하기 여러분 알파 Y3에 0.3을 해주면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우리가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형성상수에다가 곱해주면 된다. 그래서 분율을 곱해주면은 조건부 형성상수가 만들어진다. 계산하니까 얼마죠? 그렇죠? 이거 계산하니까 3 곱하기 자, 이게 지금 마이너스인가요? 아니면 플러스인가요? 그렇죠? 이거 0.4니까 3 곱하기 10에 17제곱이 나오죠. 그래서 형성상수와 조건 형성상수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좀 봐둘 필요가 있어요. 그 25번에는 1번이 답이다. 자, 26번으로 가겠습니다. 예. 자, 26번에 보니까 산염기 적정 지시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냐? 자, 뭐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 티몰 블루의 pH 0.7에서 붉은색이고 pH 2.7에서는 노란색이다. 자, 이건 여러분 티몰 블루를 확인해서 색깔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시학이란 서로 다른 색깔을 띠는 여러 가지 양성자성 화학종의 산 혹은 염기이다. 지시학은 여러분들 HIN이라고 하는데 이게 수소이온이 붙어 있는 산염기 지시학의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IN-H+. 자, 그래서 이게 산염기 지시학의 모습인데 이게 A 색깔을 나타낸다면 요거는 B 색깔을 나타내게 되겠죠. 그래서 A 색과 B 색을 가지고 여러분들 색깔 변화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맞습니다. 지시학의 변색 범위는 pH는 pK +-1이다. 자, 변색 범위라고 했습니다. 자, pH 이 지시학도 여러분 Ka 값이 있습니다. 또는 산의 이온화 상수 값이 있어요. 자, 그래서 지시학의 여러분 변색 범위는 여러분 pH는 보통 pKa라고 쓰고요. 로그 HIM 분의 IN 마이너스 이렇게 여러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변색 범위는 여기서 여기를 +-1이라고 여기 줬어요. 그렇죠? 그래서 +-1이라고 줬는데 여러분들 사실은 우리 지시학의 변색 범위를 보통 얘기할 때는 어떻게 하냐? 자, 요거랑 요거가 10배 차이 날 때, 10배 차이 날 때를 갖다 지시학의 변색 범위로 줘요. 10배.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이게 10배가 더 많다. 그렇죠? 또는 이게 10배가 더 많다. 그때 색깔이 변할 수 있으면 지시학으로 사용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분자가 10배가 더 크면 로그 값은 1이 돼요. 근데 분모가 10배가 더 크면 로그 값은 -1이 돼요. 그래서 변색 범위를 +-1이라는 말로 써준 겁니다. 그렇죠? 좀 어렵죠? 그래서 보통 10배만큼 한쪽이 증가하거나 또는 감소했을 때 색깔이 변할 수 있으면 자, 색 변화가 가능하면 뭐로 쓰다? 그렇죠. 지시약으로 사용이 가는데 이걸 로그 값에 지으면 이 값이 +-1이 되는 겁니다. 자, 4번 볼게요. 지시약은 그 색깔의 변화가 당량점에서 이론적 pH의 약 1.0 높거나 낮은 것을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다.
자, 지시약은 그 색깔 변화가 당량점에서의 이론적 pH보다 약 1.0 정도 높거나 낮은 것을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지시약 같은 경우는 당량점 있잖아요. 당량점에서 pH 이 당량점과 pK가 비슷한 걸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다시 자 당량점의 pH랑 지시약이 가지고 있는 pK 값이 비슷한 걸 선택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조금 더 왔다 갔다 하면은 여러분 변하는데 이 문제에서는 1 정도 높거나 낮은 것을 선택하는 게 좋다라는 건 아니고 그 pK랑 비슷한 거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변색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10배씩 차이 나면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되니까 거기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26번에는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예. 조금 어렵죠? 자, 27번을 보겠습니다. 27번. 자, 27번에 산염기 적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냐? 자, 약산의 해리 상수 Ka의 양의 대수인 pK는 양의 값을 가지며 pK가 큰 값일수록 강산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옳은 거 찾는 거예요. 마이너스 로그 Ka를 뭐라고 한다? 그렇죠. pKa라고 합니다. 그럼 보세요. Ka가 커지면 pK는 어떻게 되죠? 그렇죠. 작아져. 그래서 심지어는 HCl 같은 거는 pK가 얼마예요? 이게 강산인데 10에 자, pK가 7에 7. pK가 그러니까 값이 여러분들 굉장히 큰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약산의 경우는 여러분 아세트산 있잖아요. CH3COH pK 값이 여러분 마이너스 4.8 정도 됩니다. 예. 제가 이거 잘못 썼네요. pK가 마이너스 7이고요. 얘는 pK 값이 4.8 정도 돼요. 그래서 산의 세기가 세지면은 pK가 작아지고요. 산의 세기 약해지면은 pK 값이 좀 커집니다. 그래서 서로 반대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pK가 큰 값일수록 약한 산이다. 이게 맞습니다. 1번 틀렸어요. 그래서 2번 유기산의 pK 값이 큰 값일수록 해리 분율이 크다. 유기산의 pK 값이 큰 값일수록 자, 이 pK 값이 크면 약산이죠. 약산이면 해리가 잘 된다 안 된다? 잘 안 되겠죠. 즉 pK 값이 작을수록 강산이 되고 해리가 잘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해리는 수소 이온이 얼마나 나오느냐 그걸 얘기해요. 자, 3번 약산을 강용기로 적정 시에 pH는 7.0이며 자, 종말점의 pH는 7보다 큰 값을 산성으로 나타낸다. 여러분 약산을 강한 용기로 적정하잖아요. 그럼 제가 아까 이런 pH 곡선을 그려줬죠. pH. 자, 보통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럼 여기 중간이 7이에요. 근데 약산을 강한 용기로 적정한다. 약산은 강산을 강용기로 적정하는데 약산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그래서 약산을 강한 용기로 적정한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올라와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pH는 7보다 어떻게 된다? 커집니다. 커져. 그러니까 여러분들 봤을 때 pH는 7보다 큰 값으로 나타내는데 그러면 약염기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약염기성 중화점에서. 그래서 3번은 틀렸어요. 4번 이양성자산 KA1과 KA2를 강용기로 적정할 때 적당한 KA1, KA2 값이 경우 두 개의 당량점을 관찰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거는 이양성자산은 H2A 같은 거예요. 그러면 수소연을 2번 내니까 중화점이 2개 나오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자, 강한 연기를 작정하면 이렇게 돼요. 한 번에 적정해서 중화점 한 번 나오고요. 또 한 번 적정해서 중화점 한 번 나오면서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여기랑 여기 중화점을 2개를 관찰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양성자산 그 정답은 27번에 4번이 돼요. 자, 알아두세요. 여기랑 여기 중화점을 2개를 관찰할 수 있다. 그렇죠? 자, 그다음 28번을 보겠습니다. 자, 28번. 자, 28번은 A 더하기 B가 C 더하기 D래요. 그래서 A 더하기 B가 C 더하기 D로 쓸 수 있는데 평형상수가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의 세제곱이라네요. 자,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평형에 도달하기 위해선 반응은 어느 쪽으로 이동하느냐. 자, 지금 여러분 Q랑 K랑 비교합니다. 그래서 누가 더 크냐를 가져가는데 만약 이게 더 크다. 그러면 어디로 간다? 그렇죠. 이때는 여러분들 정반응 쪽으로 이때는 K가 더 크죠. 그럼 정반응 쪽으로 합니다. 그럼 Q랑 K랑 비교했을 때 여기다. 그러면 역반응 쪽으로 가요. Q랑 K랑 같다. 그럼 어떻게? 평형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럼 Q는 뭐냐? Q는 평형상수식에 현재 농도를 대입한 게 Q입니다. 그럼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여러분들 봤을 때 평형상수식 Q는 A의 현재 농도, B의 현재 농도, C의 현재 농도, D의 현재 농도를 대입하세요. 그럼 여기서 보니까 전부 다 얼마죠? 0.01 A가 0.01 곱하기 B가 0.1 곱하기 C가 1.0
곱하기 D가 10 이렇게 되네요. 그럼 계산하니까 자 이거 100이고 여러분들 10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니까는 이게 10의 100인가요? 1.0 10 그 10이죠 10.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10이 되고 여기는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이 돼요. 그래서 10의 1제곱에서 10의 4제곱이 될 겁니다. 그쵸? 10의 4제곱인데 Q는 10의 세제곱이네요. 그래서 Q가 K보다 더 커요. 그럼 우리 역반응이 진행되는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역반응이 진행된 말은 자 이게 정반응이잖아요. 역반응 이쪽 반응으로 진행되니까 평형이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으로 이동할 것이다. 즉 반응물 쪽으로 평형이 이동할 것이다. 왼쪽으로 반응이 진행될 것이다. 28번에는 1번으로 정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으로 여러분들이 정답을 해주시면 돼요. 자 29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29번 우리 보니까 반쪽 반응 이런 반응이 돼. A 더하기 전자. 자 이게 보니까는 B가 된대요. 자 요 반쪽 반응에 있어서 여러분들 전이차를 나타내는 네른스트식을 물어보고 있어요. 네른스트는 어떻게 쓴다? E는 E 노트 마이너스 자 NF분의 RT 로그 아니라 LN이라 써야 돼요. 자 반응물에 대한 거 A의 농도에 A제곱 생성물에 대한 B의 농도에 B제곱 이렇게 쓰면 됩니다. 요거 찾으면 돼요. 그래서 어디 있죠 그게? 보니까는 그쵸 여기 확인해 보니까 요게 A의 A제곱 B의 B제곱 해가지고 NF분의 RT 1번이 답이 되네요. 여기서 보니까 그쵸 정답은 1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분모에 넣고 분자에 넣고 하면 되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30번 볼게요. 자 30번이니까 KMNO4래. KMNO4 자 이것도 알아줘. KMNO4가 환원되면 MnO2 MnE 플러스로 가요. 이렇게 KMNO4는 여러분들 7가 산화수를 갖는 굉장히 산화가 많이 된 형태예요. 그래서 얘는 환원돼서 MnE 플러스라는데 이거 무슨 색이냐? 이거 보라색이에요. 또는 자주색입니다. 자주색. 이건 무슨 색? 무색. 그래서 KMNO4는 이 자체가 지시약으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본인 자체가 지시약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자, 그것도 알아둡시다. 그리고 약간 불안정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1차 표준 물질로 사용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KNO4를 쓰지 않고 자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1차 표준 물질로 쓰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 Na2C2O4라고 하는 자 옥살산 나트륨이라고 하는 걸 1차 표준 물질로 사용합니다. 그럼 1번 진한 자재수색을 쓴 산화제이다. 자 얘는 이렇게 가죠. 그러면 진은 환원되면서 산화를 시킬 겁니다. 그럼 그 이름은 산화제. 자주색을 갖습니다. 매우 안정해서 안정하지 않아 이거는. 그리고 산성에서만 여러분 주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산성용해에서 무색의 MnE 플러스로 작동한다. 자체 지시약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답이 됩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3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번